안녕하세요, 여러분. 8주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본격적으로 HTML 태그를 배워 나갈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HTML 태그를 배우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제가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한테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수업받은 모든 학생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경로, 특히 상대 경로를 이용한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해를 하고 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대 경로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은 곧 내가 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홈페이지에 정보가 위치한 곳이 바로 상대 경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위치가 어, 상대에 따라 가지고 내가 red.html에 가 있을 때랑 내가 blue.html에 가 있을 때랑 그 경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 경로는 내부에 있는 문서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그 경로는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기 방법은 우리가 하이 폴더로 내려갈 때는 폴더 이름 슬러시 파일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상위 폴더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러시 파일명 이렇게 사용한다 했습니다. 근데 상위 폴더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루트 폴더까지 올라가는 게 최종입니다. 또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일끼리 연결할 때는 그냥 파일명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red.html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상위 폴더로 갔다가 하위 폴더로 내려갈 때는 점점 슬러시 폴더명 슬러시 내가 연결하고 싶은 파일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임과 아이디로 같은 페이지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네임이나 아이디를 가지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내가 h1 태그에다가 아이디로 탑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링크를 거는 방법은 href는 쌍따옴표 안에 그 이름 내가 가고 싶은 곳 샵 탑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름이나 아이디로 링크를 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경로와 이름 혹은 아이디로 링크 걸 때 우리가 앞 위에서 배운 경로랑 네임, 아이디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폴더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다시 아이디로 연결할 때는 폴더 이름 슬러시 파일명 샵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상위 폴더로 올라갈 때는 점점 슬러시 파일명 샵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폴더명 샵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 경로를 이용한 링크 거는 법, 이름으로 링크 거는 방법, 또 경로와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HTML 태그를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 HTML 태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는 HTML 태그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태그가 표기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HTML 태그가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HTML 형식에 따른 분류 요거보다는 이 HTML 태그 성질에 따른 분류 요거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HTML 태그 표기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거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었던 겁니다. 우리가 HTML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그리고 그 가운데 컨텐츠가 들어간다. 그리고 요 단위를 우리는 엘리먼트라 하는데, 이렇게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같이 돼 있는 거를 우리는 복합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합 태그의 특징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첩되어 있는 것들은 부자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UL은 LI의 부모 태그고 LI는 UL의 자손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하고, 부자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한 쌍을 이루는 걸 우리는 복합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태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 시작 태그만 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단독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 태그들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없겠죠? 예,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중첩해서 사용할 수 없고, 단독 태그는 이 중간에 컨텐츠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형적인 HTML 태그의 외형으로 봤을 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태그 표기 형식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두 가지, 복합 태그와 단독 태그로 할 수 있다. 단독 태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독 태그들은 어떤 태그가 있을까? 제가 다 넣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링크, 메타, BR, HR, 이미지, 인풋, 이런 태그들을 단독 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쌍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복합 태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독 태그를 제가 다 넣은 건 아닙니다. 다 넣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크게 단독 태그와 복합 태그로 이루어졌다. 자, 이번에는 HTML 태그를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태그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로 나눠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블록과 인라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 시트를 배울 때 블록 태그가 어떤 건지, 인라인 태그가 어떤 건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스타일 시트 적용하는 방법들이 계속 변화되는데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태그 HTML 태그의 성질에 따른 분류, 블록 태그가 어떤 것들인지, 인라인 태그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블록 태그의 특징, 또 인라인 태그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블록 태그는 블록 태그의 블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단단한 사각형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라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렬로 늘어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 태그는 우리가 H1 태그가 블록 태그인데, 그리고 A 태그는 인라인 태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H1 태그는 H1 태그 컨텐츠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다시 마침 태그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컨텐츠는 하나, 둘, 세 개 글자밖에 안 됩니다. 여기 컨텐츠라고 이렇게 해서 적혀 있죠. 이렇게 컨텐츠는 세 자밖에 안 되는데, 이 H1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웹브라우저 여기부터 요 웹브라우저 끝까지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라인 태그도 똑같습니다. 인라인 태그는 한번 보세요. A 태그는 인라인 태그인데 이렇게 시작 태그, 컨텐츠, 마침 태그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인라인 태그를 보면은 이렇게 이 컨텐츠 양만큼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 양만큼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특징, 블록 태그는 우리가 한 웹브라우저의 한 행을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들어가 있는 컨텐츠의 양만큼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태그의 특징은 웹브라우저의 한 행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또 블록 태그는 넓이를 우리는 위드 값이라 하고 높이를 하이 값이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넓이와 높이 값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블록 태그는 세로별이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세로로 칸칸이 이렇게 쌓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컨텐츠 양만큼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가 있고, 자, 그리고 넓이와 높이 값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열은 가로 배열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된다. 그리고 가로가 다 차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또 가로를 채워 나갑니다. 이렇게 블록 태그의 특징, 인라인 태그의 특징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브라우저 한 행을 모두 차지한다는 의미는 알 겁니다. 콘텐츠만큼의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와 높이 값을 갖는다, 그리고 갖지 못한다는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H1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H1 태그에 우리가 세로 값과 가로 값을 주면은 이렇게 세로와 가로가 변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A 태그에다가 가로와 세로 값을 적용하면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넓이와 높이 값을 갖는 특징과 넓이와 높이 값을 갖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값을 줄여서 하나가 더 이 옆에 여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으로 우리가 콘텐츠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도 이 블록은 그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라인 태그는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되는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루트 폴더를 만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일 현.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제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자, 루트 폴더 만들고 루트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 폴더, 이거는 폴더의 조직화를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필요 없는데. 스타일스, 스크립트, 자, 그리고 드림이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를 작성할 거니까 도큐멘트 타입은 HTML5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타이틀을 인라인 태그의 차이점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 볼 건데요. 얘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태그의 특징, 이거는 H1 태그입니다.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H1이고, 이 특징에 대한 설명, 이거는 P 태그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박스, 노란 박스, 오렌지 박스는 div 태그입니다. 그 인라인 태그는 여기 A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태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기 전에 얘를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을 합니다. H1 시작합니다. H1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P 태그를 하겠습니다. P 태그 시작합니다. P 태그 끝납니다. 그리고 P 태그 아래는 div 태그 시작합니다. div 태그 끝납니다. 네 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 H1에는 블록 태그의 특징을 써 넣으면 됩니다. 블록 태그의 특징. P에는 블록 태그의 특징. 첫 번째, 웹브라우저 한 행을 모두 차지한다. 웹브라우저 한 행을 모두 차지한다. 두 번째 특징은 넓이와 높이를 가진다. 세 번째는 세로 배열이 된다. 이 div에는 블록 컨텐츠라고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파일 세이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페이지가 어떻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P 태그인데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냥 얘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줄바꿈 태그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줄바꿈 태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 밑에도 하나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블록 태그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예.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경, 백그라운드에 red.html, blue.html, yellow.html 만들었었죠? 똑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는데 이번에는 div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 넣었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파일 세이브. 예. 빨간색 배경이 됐죠. 자, 이렇게 얘는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거는 똑같으니까 레드를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자, 여기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옐로우, 오렌지, 예,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블록 태그는 이렇게, 블록 컨텐츠라고 컨텐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블록 태그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라인 태그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태그의 특징.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컨텐츠만큼 영역을 차지한다. 넓이와 높이 값을 갖지 않는다. 가로배열이 된다. 자, 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블록 태그는 div 태그를 썼지만은 우리 가장 인라인 태그의 대표적인 태그가 바로 A 태그입니다. 여기는 인라인 컨텐츠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컨텐츠가 여기도 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라인 컨텐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라인 태그의 특징은 컨텐츠만큼 영역을 차지한다. 예, 인라인 컨텐츠라는 컨텐츠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블록 태그는 세로 배열이 된다. 세로로 배열이 됐죠. 인라인 태그는 가로 배열이 된다. 가로 배열이 됐죠. 예, 이렇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갖는 것과 넓이를 갖지 못한다는 우리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건데 일단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자, 우리 마지막 div와 마지막 a 태그에 한번 높이와 넓이와 높이 값을 한번 넣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a와 마지막 div 태그에 같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요. 이름을 클래스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하고 배경이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라고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div도 클래스로 이름을 정해주고 레드로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들은 우리가 값을 넣어줄 건데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작합니다. 스타일 끝납니다.
클래스 점 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은 넓이와 높이를 넣어줄 건데 위드 값 넓이는 위드 값을 500 픽셀로 넣어주고 높이는 300 픽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레드 요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요 div 태그와 레드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a 태그에게 우리는 가로 값은 500 높이 값은 300을 넣어주세요 라고 우리 스타일 시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블록 태그의 특징 위드 값 높이와 넓이와 높이 값을 갖는다. 인라인 태그는 분명히 위드 값 높이를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배워나가는 태그들을 우리가 블록 태그인지 아니면 인라인 태그인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블록 태그의 특징과 인라인 태그의 특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블록 태그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